안녕하십니까. 제2강입니다. 심리적, 지난 시간에는 경험적 문화, 경험적인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로는 심리적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심리적 두 번째, 문화는 세 가지의 문화 가운데서 심리적 문화는 이런 것이죠. 말 그대로 미에 대한 것을 찾아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예술에 대한 감각을 규정하는 것. 이것을 신비적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신비적 문화의 기능은 아름다움, 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예술에 대한 감각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규범적 문화인데요. 규범적 문화는 말 그대로 어떠한 행동이나 사고를 제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그런 규범을 가진 문화. 그래서 규범적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또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문화. 그래서 규범적 문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경험적 문화, 그 다음에 심리적 문화, 규범적 문화, 이런 그 문화에 대한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문화는 이러한 것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문화의 속성을 한번 들여볼까요, 우리가? 요거 지금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집약해서 보면 문화적 속성은 5가지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하나는 공유성 있고요. 두 번째, 공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어느 집단들이 함께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그걸 공유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성과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적성이 있습니다. 축적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성. 보이나요, 이게? 네. 학습성. 요 5가지. 문화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본다면 문화적 속성은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속성은 첫 번째 문화의 공유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공유성은 어떤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의 문화와 A라는 것과 B라는 집단의 요것 보이시죠? 요것이 문화의 속성 가운데 하나의 공유성입니다. 같은 민족,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서울과 제주도의 말은 다릅니다. 그죠? 다르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사투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A 집단, 서울이라는 A 집단과 제주도라는 B 집단 속에서 우리들이 갖춰지는 이 공통 부분, 이거를 우리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현상을 문화의 공유다 이를테면 말이죠. 이런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정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도덕의 기본이 되는
장유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의 문화를 중시하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서울과 제주도 이런 가운데 말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제주도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서울의 표준어와 제주도의 그러한 언어적인 습성이 있지만 거기에 공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주도의 한국인들도 어때요? 독특한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독특한 정의 문화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은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공통된 부분이 어때요? 장유유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유유소. 다시 말하면 아주 그 나이가 드신 분, 나이가 드신 분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요거죠. 장유, 그 다음에 유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울게요. 잘못 적었습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유서. 노인과 어린아이에는 순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식사를 할 때 어른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기 전에는 반드시 아이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유유사의 문화는 어디만 있나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을 먹을 때 먼저 아까 일강에서 일본의 어떤 국가에 대한 문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쪽의 문화는 어때요? 같이 흡연을 할 때도 같이 앞에서 장유유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술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술의 문화를 볼 때도 한 손으로 이렇게 받죠.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받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따라주고요. 또 앞에서 우리 장유유서를 볼 때 돌아서서 이렇게 마시지만 또 일본은 그 앞에서 서로 그런 문화가 없죠. 두 손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한테 뭘 따를 때도 두 손으로 이렇게 따르게 되죠. 이러한 독특한 그 나라의 문화가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가 존재하나요? 이것이 존재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은 정말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공유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의 공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화의 학습성, 공유성과 아닌가요? 잠깐만요. 학습 효과, 학습성이에요. 문화의 학습성, 전체성, 이걸 제가 좀 빨리 적어놓은 것 같은데 공유성과 전체 학습성을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학습성, 문화의 학습성.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전체성으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가 총체적성으로서 산업기술이나 가족제도, 경제체제, 그 다음에 정치체제, 교육제도, 종교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영역들이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뜻이에요. 좀 말이 좀 복잡하게 합니다.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보리밥은 가난한 시절의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보릿고개를 지나온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끝난 시점에서 휴농기라고 휴한기요. 그러한 그 농한기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먹을 것들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도 먹고 나무의 그 겉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도 이렇게 즙을 내서 먹거나 그 주위에 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삶아서 먹고 그런 그 타임 그걸 이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보리밥은 아주 상당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그 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은 가난한 시절의 상징적인 음식이었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보리밥집이라고 별도로 생겨서 보리밥은 건강식품으로서 우리의 상징적인 음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다른 부분의 변화를 야기시킴으로 해서 조직화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보리밥이긴 하지만 가난한 시절에 먹었지만 이 음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식품으로서 상징적인 음식으로 변화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의 전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문화의 변동성. 문화의 변동성은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문화는 딱 해서 그것이 문화다라고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이나 내용, 즉 의미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화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즉 기존의 문화 요소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의미 또는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또 소멸되면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의 변동성이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체국을 가서 우편 배달부가 그쪽에 전달을 하게 되는 인편 또는 우체국을 이용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그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의 변동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화의 변동성이 나타난다. 어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저는 주변에 가끔 그 MZ 세대와 또는 아주 젊은 층과의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날 때도 있지만 지금의 결혼 문화, 육아 문화가 벌써 많이 달라졌죠. 정부에서 육아를 위하면 육아 휴직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문화가 이랬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쯤에는 여성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눈치를 보면서 계속 다니는 그런 형태도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 바로 그만둬야 되고 또 설령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퇴사를 해야 됐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출산을 장려하고 또 아이의 그 후원과 아이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지속적인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로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고요. 육아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육아 휴가라든지 또는 예전에 우리의 문화는 어땠었냐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앞에다 안고 또는 뒤에다 메고 이러한 것들은 크게 뭔가 잘못된 그런 요소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문화적인 요소는요. 절대 남자들은 아이들을 케어할 때 없거나 앞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색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습이나 내용, 의미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화의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손편지를 써서 정말 기다리기도 했고 여유를 가졌지만 지금 어때요? 바로바로 즉석에서 SNS를 통해서 어떤 나의 의견이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소식 등을 접할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의 변동성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적성은 문화의 전체성, 축적성은요. 문화의 내용은 기존 문화의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이 계속 축적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통 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고유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는 즉 어른께 존댓말하기, 대중교통을 쓸 때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도덕적 규범 그런 문화는 오늘까지 계승되어서 강하게 작용하는 전통 문화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철을 탔을 때 그 노인들이나 약자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자리를 내어주는 그것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문화를 따라서 다시 그런 문화를 답습해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 기초 질서에 관련된 그런 식의 문화를 뭐라고 그래요? 답습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일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노인을 배려해서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예전에는 저희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서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어땠어요? 받아줬습니다. 받아서 내 무릎에 놔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신뢰가 될 정도죠. 남의 물건에 대한 프라이빗을 침해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고유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직까지 저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좋다고 축적성에 대한 문화는 오늘까지 개성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강하게 작용되어서 개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성돼서 쌓이면서 개성되고 발전된다. 그래서 이런 축적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성 마지막으로 학습성 문화인데 문화는요 선천적으로 그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동과 믿음, 가치관, 이런 언어 등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되어지는 거죠.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 학습은 다시 말해서 또 전승이 돼서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의 본능은 똑같죠. 누구나 뭐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어떤 나라 사람이든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의 본능은 똑같지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 종류와 조리 방법 등은 시대 흐름에 따라 학습 전승되기 때문에 음식 문화는 사회마다 각자 다릅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주위의 환경이 여름이에요.
사계절이 여름이에요. 그러면 욕망은 똑같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런 똑같지만 거기에 요리되는 음식이나 방법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학습에 의해서 전승되기 때문에 음식 문화는 사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와 또 미국의 이태리의 피자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선회를 밥에다가 이렇게 하는 초밥이라든지 이런 각국의 나라마다 또는 사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각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좋다 나쁘다 예쁘다 의 표현과 행동 이러한 것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것은 문화권 그 나라에서 학습되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학습되어진 동그랗다 그러면 긍정의 의미입니다. 오케이라는 의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중동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면 빵점이다. 이건 별거 좋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 좋다, 나쁘다, 예쁘다의 표현과 같은 행동력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문화의 학습성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되고 또 그 학습되는 것은 학습은 전송되어져 온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 가운데 5가지 속성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문화 학습성, 공유성을 됐죠? 5가지 다 했죠? 축적성까지 다 했고요.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전체성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문화의 특징. 이제 요 문화의 속성을 봤지만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의 특징은 문화의 특징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특수성. 세 번째는요, 다양성.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이시나요? 네 번째 중요성. 문화의 특징입니다. 문화의 특징은 이 4가지 속에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보편성과 또 특수성,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이 있는데 보편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문화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느 사회에서 생활 양식의 문화적 요소예요. 공통적 생활 양식. 공통적 생활 양식 또는 문화 요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특수성, 문화의 특수성 좀 중요한데요. 각 사회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사회의 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그 사회가 처한 자연 환경 및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는 각 사회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 문화를 볼 때 주거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화이지만 각 사회는 서로 다른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옥의 형태를 다양하게 발달시켜서 각 문화의 특수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주거 문화 특수성을 보면 주거 문화를 보면 이 주거 문화는 어때요? 각 사회에서 존재하죠. 왜 자야되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인 문화예요. 보편적인 문화지만 각 사회는 서로 다른 자연 환경과 또는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구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좀 극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극한 비교. 에스키모인들은 얼음 속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 아주 더운 나라에서는 뭐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요. 비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붕을 이렇게 가파르게 짓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빗물이 떨어지면 빨리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한옥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그죠? 한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기와를 넣어서 이제 한옥을 만들기도 하고요. 각자의 습한 나라는 습한 대로 나무를 또 다른 나무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특수성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다양성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